안녕하십니까. 박인준 변호사입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 업로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규칙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인데, 형사사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죄를 인정하면서 감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많이 달라요. 죄를 부인한다 그러면 어떤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론이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죄를 인정하는데 감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다르겠죠. 증거 능력도 인정되고 뭐 증거의 신빙성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범행의 어떤 경과라든가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형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쭉 보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도 할 말은 사실은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뭐 자기의 죄의 어떤 자기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구차한 변명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변명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이라고, 뭐 어찌됐든 자기에게 지어지는 혐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든 항변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런 어떤 항변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기관이라든가 이것도 결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어떤 저항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된다 그러면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에 그것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뭐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잘못했기는 한데 상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게 진정한 사과는 아니겠죠. 진정한 사과는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정말 죄송하게 됐고 모든 면에서 제가 피해를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안하기는 한데 죄송하기는 한데 잘못했기는 한데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린다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삐뚤어진 신념에 대해서 뭐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라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유리한 내용이 아니고 유리한 방식이 아닌 거죠. 형사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요? 그 정도의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할까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는 당연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거죠. 내가 죄를 졌지만은 내가 뭔가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변호인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변호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면 변명이지만 변호사가 말하면 정당한 변론 활동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변호사가 해야 될 말까지 본인이 해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결국 태도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형법 51조에 이제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을 정하는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도 있어요. 근데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거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범행 수사를 받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태도라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본인에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감지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가지고 그 난관을 뚫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는 다 또 그거를 잘 해주느냐. 그걸 해내는 변호인이 있고 못해내는 변호인이 있어요.
암기력만 좋다고 다 유능한 변호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리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은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